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동화에 나타나는 일반적 표현 특징에 대해서 지금 정보를 많은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가 만화적 표현, 두 번째가 미분화 표현이죠. 세 번째가 의인화 표현, 그리고 네 번째가 동시성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성의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시성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로 표현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이것은 어떠한 한마디로 아주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시각을 이동해서 그리는 그런 표현이 바로 동시성의 표현이다. 이것이 다른 말로 시점, 나의 시각적 포인트의 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점 이동의 표현이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성의 표현은 시각을 이동해서 그리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시점을 이동해서 표현하는 것이 동시성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비례나 방향, 시간, 위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평면에 동시로 표현된다. 비례가 크고 작고, 어떤 시간의 흐름, 이런 방향,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평면상에 하나로 표현되는 그런 표현이 바로 동시성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보았던 현상을 그러나 여러 가지 내가 보았던 어떤 현상이 있죠. 나타나는 어떤 상황들을 동시에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물이나 물체를 그 물체 하나하나를 그리게 되죠. 그렇게 그릴 때마다 나의 눈의 시점을, 나의 시각을 이동해서 표현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동시성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을 하늘에 구름이 쫙 이렇게 있는 거하고 햇빛이 쫙 사이로 비치는 현상들, 그리고 거기에 산이 이렇게 있는 그런 산 앞에 길이 쫙 나와 있는 그런 현상을 한 화면에 그냥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사물이나 물체 하나하나를 이제 그릴 때, 어떤 사물을 그릴 때, 어떤 사람을 그릴 때, 어떤 물체를 그릴 때, 이것을 자신의 시각을 이동해서 그 현상 자체로 움직이면서 이동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동시성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약간의 이해가 어렵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이런 동시성의 표현하면서 시점 이동을 하고 시각을 이동해서 그리는 이유는, 전체 어떤 이런 구름이 있고 그 옆에 해가 비치는 것이 있고 산이 있고 길이 있고 이런 것도 한꺼번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그런 현상들을 한꺼번에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동들은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아동들은 그런 어떤 현상 전체를 한꺼번에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시각을 이동해서 그리는 거예요. 시각을 움직이면서, 내가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눈을 화질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네. 어리기 때문에 한쪽을 본 후에 하나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옆에서 돌려가면서 또 그리고, 또 돌려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리게 되는 거죠. 자기가 편하게 여러 시각의 동시적 표현, 내가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그림 돌려가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과 옆면, 그런 평면적인 형상을 동시에 표현하는 그런
현상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렵죠. 이해가.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안면과 옆면, 평면적인 현상을 동시에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고 그런 현상이 동시성의 표현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다. 그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니네요. 그죠? 앞면과 옆면, 앞도 그리고 옆도 그리고 그것을 동시에 그리면 됩니다. 이게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설명을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이 설득 들어갖고 웃음부터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쉽게 할까 말까 그렇게 생각을 살짝 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래서 제가 웃는 것입니다. 기쁘기 때문에. 논리는 또 기쁜 거 맞죠? 자, 동시에 표현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뭐가? 동시성의 표현이 되는 현상을 우리는 동시성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면과 입체의 구별이 없을 때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공간의 이해와 깊이나 원근관계를 지각하게 되면서 이런 동시성의 표현도 사라지고 나름대로 통일된 그런 그림을 그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굉장히 쉽죠? 선생님은 너무 쉬운 거예요. 자, 평면과 입체를 자, 요것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다시 그림으로 보면은 굉장히 편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조금 더 여기 글로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자, 이런 현상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그림에서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 이런 거잖아요. 앞면과 옆면, 평면적인 형상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의 물체에서 앞면과 옆면 그리고 평면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현상을 어디에서 나타나노? 이집트 사람들의 그림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앞 얼굴에 옆 얼굴을 동시에 표현하는 그림. 앞 얼굴에 그게 뭐죠? 자, 앞 얼굴에 옆 얼굴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자, 이게 옆 얼굴이죠. 이 옆모습이죠. 이 옆모습 맞습니까? 옆이죠. 그런데 앞 얼굴이라고 하는 거, 앞 얼굴의 옆모습, 앞은 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눈은 이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눈은 이렇게 앞에서 코를 이렇게 그리고, 그죠? 코가 이렇게, 눈이 이마가 이렇게 있고, 자 보세요. 이마가 이렇게 있고 코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입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턱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목이 있고 머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 뒤순이. 그런데 앞 얼굴에 눈이 옆에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앞을 향해 걷는,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걸으면서 눈은 이렇게 있고 어깨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발은 안 보이죠. 발은 앞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발은 앞으로 하고 어깨는 옆으로 돌리고 얼굴은 옆으로 하면서 눈은 앞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동시성의 표현입니다. 이게 시점을 이동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냐면은, 자, 평면 이런 공간 이해가 깊이 있는 것도 또 원근도 이럴 때 이런 표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 시각을 동시에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동시적입니다. 시적 이동의 표현이 이거예요.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그림의 이 이집트 문화에서, 이집트 그림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얼굴로 동시에 나타나고 앞을 건너 옆으로 이것들을 이런 법칙을 이집트의 그림에서 전부 부조, 벽화나 평면, 벽화가 있죠. 벽화에는 전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조 이렇게 나타나고 어깨는 이렇게 보고 고개는 돌리고 발은 이쪽으로 향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앞으로 보고 이것이 바로 동시성이에요. 이거 한꺼번에 동시에 표현한다. 굉장히 쉽죠.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자 이거예요. 앞으로 이게 옆으로 써가 있죠. 옆으로 써가 쭉 올라가. 이건 이 몸은 어디예요? 요거는 옆모습도 비슷하게 나와 있으면서 앞모습도 있죠. 이렇게. 앞모습도 이거 지금 어깨는 앞모습이잖아. 눈은 정면을 향해 있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보면 정면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코는 옆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는 정면이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정면의 법칙, 동시성의 표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집트에서는 정면의 법칙에 의한 동시성으로 표현을 했다. 이런 거예요. 자, 이집트 그림에 대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이 좀 있는데 한번 쭉 보세요. 이것도 발은 항상 옆으로 나와야 돼요. 앞으로 보이스 이렇게 발이 옆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그리기가 힘든 거예요. 앞모습 발톱을 이렇게 그리고 발가락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원근을 못 그리는 거예요. 원근은 그 이후에 원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발견했는 거예요. 15세기가 돼야지 원근이라고 하는 거지. 원근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원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할 때 우리 생각하는 것이 발이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 발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뭉툭하잖아. 앞에만 크게 그리고 뒤로 가면 이렇게 그려야 될 거야. 발이 이렇게 이런 모습이잖아. 발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발이 그러면서 이제 어깨는 항상 정면, 어깨는 옆으로 못 그리는 옆으로 이 공간을 잘 못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어떤 동시성에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표현한다. 앞과 옆, 뒷모습은 없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동시성의 표현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런 이집트의 어떠한 그림들은 자, 항상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정면의 법칙에 입박한 그림을 이집트 벽화에서는 우리가 이런 법칙에서 이렇게 동시성의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병렬식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죠. 병렬식 표현. 이 이집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병렬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나중에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그리고 이렇게 병렬로 밑으로 쭉 올라가면서 병렬식 그림이 쫙 이것도 나열해가지고 쫙 줄 수가 있네요. 있고 이것을 그리고 다음에 이것을 그리고 다음에 이것을 그리고 병렬로 그리는 것이 이집트 미술의 특징이다. 의자에 앉아있는 왕이에요. 왕이 있는데 발은 옆으로 하고 어깨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깨는 정면을 보잖아. 발은 옆이고 어깨는 정면인데 똑같은 이런 그림들이 나와. 이게 병렬식 그림이 쫙 나와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림도 구도도 좋죠. 그러나 굉장히 예술적으로 어떤 우리의 정서에 또 인간의 정서에 맞는 그런 그림 표현을 했다. 말 그림 이게 뭐 사장가 뭐 그런 거. 자, 이런 거 이것도 병렬식 그림 그리고 이런 상명문자, 또 새도 있고 뭐 그런 거 상명문자도 나오고 어떤 이 고대 문명이 굉장히 이런 것 한쪽 면으로는 굉장한 발전을 했다. 이런 문명들이 거쳐서 현대 4차 산업의 시대까지 거치는 겁니다. 병렬식 표현이라서 선생님이 이런 병렬식 표현을 했는 거고 이것을 또 이거와 맞물려 동시성의 표현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집트 미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시성의 표현은 3차원 미분화에 따른 입체 평면 구별이 없는 데서 나타난다. 입체와 3차원의 어떤 그 입체에 따른 그런 입체와 그냥 평면이 구별이 없다.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동시성의 표현은 나타난다. 결론은 아동들은 우리가 이렇게 동시성의 표현하게 되는 것은 아동들은 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죠. 그냥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을 그리는 것이다. 여기 잘못됐네요. 알고 있는 것을 그리는 것이고 또 아동들은 그리기 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세계를 표현한다. 자신을 표현한다. 아동들은 보는 어떤 현상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답니다. 그죠? 아동들은 알고 있는 것을 그리는 것이다. 그리는 것. 그리고 예고. 그리고 또 그리기 쉬운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세계를 그리는 것이 동시성의 표현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집트 미술을 봤고 이제는 우리 학생들의 그림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못을 그렸습니다. 연못을 그렸는데 연못에 이런 옆에 있는 돌들이 이렇게 똑같이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성 시점이 이제 돌려가면서 화질을 돌리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이제 이래 연못에 있는 옆에 돌들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그렇게 보이죠. 돌아가면서 그렸다. 또 여러분들 보시면 꽃도 여기서 나왔어요. 이 꽃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땅에서 피어나는 게 아니잖아. 꽃이 여기 돌 옆에 꽃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누워서 그리는 거예요. 돌 옆으로 이렇게 옆에서 꽃이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그리는 거 있잖아. 시점을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자, 이 강강술래를 그리는 거예요. 강강술래. 이 강강술래도 자기가 이것이 이제 이게 동시성의 표현이에요. 어떤 현상을 동시적으로 막 그리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게 시점 이동의 표현. 자, 누워야죠. 이제 거꾸로 된 그런 그림입니다. 이 학생은 돌아가면서 이제 강강술래 손을 잡고 이러니까 입체, 원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 자기의 이 아동의 시점에서 아동의 시각에서 돌아가면서 시점을 이동하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있는 같은 그림이 나온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뭐 할머니 댁에 가는 길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이제 저것도 있고 이런 나무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로수를 길을 중앙으로 해서 이렇게 누워서 시점을 이동해서 그랬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그림들이 이제 공기도 있고 다 보이네. 이런 것들이 누워 있고 이런 것들이 꽃들이 다 누워 있죠.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그리는 그런 대표적인 동시성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을 받는데 애들이 이제 쭉 누워 이런 식으로 같이 그리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누워 있고 거꾸로 돼. 이거는 또 좌측으로 이렇게 돼요. 이것도 이쪽으로 돼요. 이건 이제 위쪽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시점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아동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반적인 대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쭉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그야말로 우리 학교를 그리는데 이렇게 쭉 같은 모습을 그리는데, 그죠? 자, 이것도 누워있고, 전부 다 이런 멋진 요리사, 개사코,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동시성의 표현이다. 조금
그림 보는 것도 선생님이 그림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가지고. 자, 이 목욕탕에서의 어떤 모습들, 또 여기에 수영장에서의 모습들. 이 수영장에서 누워 있는 친구가 다 누워 있는 그림들. 자, 오늘은 이렇게 동시성의 표현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특징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시적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이런 원격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강의 자료는 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강의 자료인 PPT 자료를 보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실기 수업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실기 수업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실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카카오 줌이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줌에 대한 어플을 받아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유튜브도 그것도 이런 화질이 유튜브가 좀 좋은 것 같고 해서 같이 연동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방법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소개를 못 시켰는데 유튜브에 대한 주소라든지 여러분들을 초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를 보면서 또 아니면은 영상을 보면 원격 수업을 보면서 일단 뭐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말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만 이루어지는 이런 설계 수업이 선생님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격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고민도 조금 했고 하지만 실기를 원격 수업을 한다. 이 참 문제가 좀 된다라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하지만은 열심히 또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다 같이 힘 모아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5번째 동시성의 표현까지 선생님하고 학생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투시적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